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주 하나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아인씨 사주입니다. 이제 어제 뉴스에 좀 나오긴 했는데 안 좋은 약품을 이제 좀 먹었죠. 프로포폴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사주에서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제 어떤 그런 요인들이 될 만한 개연성이 있는 인자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요 사주를 보면 6월이죠. 항상 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월지가 왜 중요하냐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요 계절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사주의 길과 흉이 다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을 우리가 소위 용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난주인가 그 이탈리아에 사시는 분이 상담 의뢰를 하셨는데 제 기억이 여기가 해수였나 의뢰열주였나 근데 또 신금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남편복이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내가 남편복이 있느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왜? 요 월지 계절에 부합하는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남편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합을 못 해주면 남편복이 당연히 없죠.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이치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꾸 용신 타령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남편복이 일단 요 글자에 두 개만 보면 없죠. 왜 그러냐면 신월에는 열매를 익혀야 된단 말입니다. 열매를 익혀서 열매를 확장시켜 줘야 돼요. 열매가 슬슬 이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이따만큼 좀 크게 해놔야겠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편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신, 해. 이거는 두 개의 글자만 가지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연간에 이제 글자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간하고. 이거에 의해서 또 요게 해석이 이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주는 단편적으로 용신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꼴이 다르거든요. 꼴. 모양. 팔자 모양이 다른데 무슨 수로 이걸 용신을 정하냐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폐가 많습니다. 자, 일단 유아인씨 사주를 보기로 했으니까 우리 유아인님의 사주는 6월입니다. 6월은 열매가 이렇게 나무에 있으면 다 익었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익었어요. 입추가 있어요. 입추 쳐서 백로죠. 백로. 이제 백로인데 백로에 무슨 수로 열매를 키우냐는 거예요. 열매를 못 키워요. 열매가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으면 이 열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속으로 저장시켜야 돼요. 땅속으로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 술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6월에 열매가 잘 달려있는데 연지는 뭡니까? 지살이죠? 쉽게 얘기하면 조상은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인이라고 하는 호랑이 글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저도 호랑이띠인데 요 인이 뭐냐면요. 바로 조상의 업보입니다. 조상의 업보요. 조상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인은 인옷을 삼합을 하기 때문에 지살은 뭐 해야 됩니까?
이는 오로 나가야 되죠. 오는 술로 나가서 마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삼합의 운동인데 이 사주는 유금이 월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조상갑을 파한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조선시대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상갑을 파한다.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에너지 기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주들은. 에너지 기의 변화되는 흐름을 요 유아인씨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 사주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직장인의 일반론적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 특수조직이다. 특수조직이 뭡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공상이 있었습니다. 산업공상. 조선시대의 관법으로 보면 그걸 현대에 이제 응용을 해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직업을 유출을 해야 되겠죠. 산업공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목과 유금이 있다라는 것은 이는 지살로서 인호술로 뛰쳐나가고자 하는 인자고 유금은 사유축으로서 금의 운동을 하는 인자거든요. 거기에 사유축의 장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이를 어떻게 합니까? 싹둑 잘라버리죠. 커팅 시켜버리는 커팅 벌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금이 뭐냐면 육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육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월지에. 자, 요건 뭡니까? 이거 반환이죠, 반환. 이제 살로 치면 반환살이 들어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주에서 목이 나타나는 경우 목의 동태를 항상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목이 뭐냐면 인체로 말하면 신경 조직이 되는 거예요. 신경. 인간은 이렇게 뇌가 있고 팔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신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팔다리는 을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는 이제 간목이 되는 건데 지지로 내리면 인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나타나 있는 경우 옆에 유금 있게 되면 육해살이 있게 되면 요 인목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발동하냐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개면형이지 않습니까? 이민년도 썩 좋은 해가 아니죠, 당연히. 지금 작년부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요 개면년이 들어와도 육해살에 의해서 묘목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개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비견인데 여기 겁재가 들어오는 거고 이런 비견 겁재가 우리가 이제 격국용신으로 치면 뭐 재성을 파했다, 궁겁증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겠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부차적인 해석이고 중요한 것은 개수가 6월인데 시절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개수는 봄에 묘목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주의 지구 순환하는 자연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는 묘목을 키워서 사, 오, 미, 신까지 가서 이제 을경합을 해서 열매를 이렇게 맺히는 건데 묘목이 없어요. 보면 이 사주가 개수가 원래 키워야 될 묘목이 없어요. 없는데 운에서 들어왔다?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충구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은 간단하게 무조건 신경입니다. 신경. 저도 이제 이 목이 저도 대운에서 제가 기묘대운에 이제 와 있는데 저도 이
묘목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치면이 연살인데요. 어떤 사주든지 격국용신 다 떠나서 운에서 묘목이 왔다. 그러면 그냥 개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아인씨는 올해 같은 개수인 일간이 힘을 얻으면서 묘목이 오면서 이렇게 축 맞는 경우, 특히 또 묘목이 미토에 들어가니까 이게 아주 답답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답답한 한 해. 이걸 해석하는데 격국용신이 중요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병정이 또 떠 있다라는 거죠. 병정이 뭡니까? 이게 장성입니다. 장성. 장성살이 늙으머니 그냥 이렇게 연간과 월간에 떠 있다. 그러면은 이분의 이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장성의 기운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런 식으로 사주를 이제 해석하다 보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정이 보입니다. 성정.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업을 갖다가 배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배우를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정이입, 우리가 모르는 타인의 감정을 뭔가 내가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배우라는 직업이 상당히 이렇게 육회살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같은 개미일주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상한 변호사 누구죠? 그 이상한 변호사 그 주연했던 박은빈, 예. 그분도 개미일주예요. 같은 개미일주인데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을이거든요. 이 신월과 6월은 또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가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가 또 여기에 있죠. 신신미의 이런 구조와 지금 이분처럼 미의, 유의, 인이 있는 구조는 사주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 얘기는 성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주는 한두 글자에 의해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